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쿠차를 이어서 이제 그 동쪽으로 천산산맥을 가까이 향해서 나아가면은 그곳에 은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지명이. 이 은기라는 곳에 수, 당, 이 양대에 걸쳐서 불교가 번영했던 사원 시구신천불동이 있습니다. 지금 시구신천불동 유적지에서 보고 있는 탑의 한 부분입니다. 저 탑의 모습은 얼핏 보면은 복발탑 같기도 하고 티벳 형태를 좀 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원형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곳은 그 완전하게 붕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곳에서 출토된 것 가운데 공양자들의 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저것이 이제 공양자들의 상인데요. 저기 보면은 저거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죠? 그래서 페르시아 혹은 뭐 중동, 그리스 이쪽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시구신천불동은 그때 당시에 이미 그쪽 사람들이 찾아봤던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탄은 경전에 우전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전국 이러면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호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호탄은 서역에서 불교가 가장 빨리 그 전파되고 보급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사막지대의 특성상 유적이 별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지도를 살펴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깨어지고 없어지고 묻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탄에는 나와크 불탑이 있는데, 나와크 불탑 저것도 보면은 위쪽이 안 보이죠. 아래쪽도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저것이 원체 이제 모래바람이 더 세고 하기 때문에 계속 모래가 와서 때리고 하기 때문에 자꾸 훼손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래의 모습으로 봐서는 넓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직도 폭발형의 탑을 유지를 많이 하고 있다. 위에는 좀 변했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 쪽으로 들어갑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 가면은 그 민풍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민풍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니야 유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자꾸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호수 같은 것도 자꾸 이동을 해버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곳도 졸지에 그냥 어느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4세기 중葉쯤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이 니아에 있던 불탑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참 우리가 탑이라 그러고 보니까 탑처럼 보이지, 탑의 형태로 보이지, 저게 좀 얼핏 그냥 보는 사람은 탑으로 볼 수가 없겠죠. 역시 저것은 지금 보면 티벳 탑의 모양이 저 형태대로라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티벳의 형태가 저쪽에 많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높이는 그래도 저게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저건 흑백돌로 햇빛에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에다 구운 벽돌로 만들었으면은 좀 괜찮은데, 흙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구운 벽돌하고는 또 조금 이제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토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저걸 도구를 해가지고, 도구라는 형태가 아까 많이 보였죠. 도구를 해가지고 더 훼손돼 버린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중국 쪽을 향해서 가면서 미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란의 유적. 옛날에 그 탐험가 스타인시에 의해서 이 미란에 있는
탑이 발견됐는데 역시 토탑입니다. 햇빛에 흑백돌 말려서 만든 겁니다. 지금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어서 뿌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미란의 탑인데 저렇게 뭐 모래가 날리면서 때리니 큰 탑이라 한들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불화가 발견을 했는데 스타인 씨가 이게 이제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앞 왼쪽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부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마치 저 중동의 뭐 이란이나 뭐 그쪽 계통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헬레니즘 문화가 저기까지 들어왔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도 이렇게 크고 이란 쪽은 크고 머리도 조금 그쪽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팔짝 콧수염에다가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그 가운데 날개가 달린 천사상이 있어요. 그 동양에서는 천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에도 천인이 다 있죠. 비천상 같은 거 뭐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나라 동양 쪽에서는 비천상에 날개가 달리질 않아요. 그냥 옷자락에 나붙기면서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훨씬 좋은 거지. 날개 없이도 막 날아다니니까. 근데 날개를 다하는 것은 서구 발상입니다. 서구적입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서양적인 것이 이미 이 미란 쪽에는 많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란 왕국의 유적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란 왕국도 참 수수께끼 같은 곳인데 이 누란도 이제 타클라바칸 사막에서 그 최대의 그 오아시스를 장악하고 있던 곳인데 그 호수가 로프노르 호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 이제 호수 물이 있어야 도시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모래바람에서 사막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물길도 변하고. 그러니까는 그 점차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호수가 있던 곳은 지금 추적해서 파보면 모래가 나온답니다. 모래가 버석버석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동할 때마다 집을 자꾸 옮겨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기후 조건이나 모든 것이 악조건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뭐 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싸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란 왕국은 한 나라와 흉노족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버펜스링의 기록으로 보면 이 누란 왕국은 대단한 불교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총 인구가 한 뭐 15,000, 6천 정도 되는데 4분의 1인 4,000명이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불교 왕국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동서양 문화가 여기서도 아주 많이 교류가 되고 있던 곳으로 짐작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지금 보이는 저 탑이 이제 누란 왕국의 자리에 보이는 탑인데 저건 또 복발형 탑에 가깝기는 하죠. 그런데 위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티벳 양식이 가미가 됐느냐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나면 사실은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기 전에는 참 알기가 좀 어렵죠. 아마 티벳 영향도 좀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라코트 성터의 그 불탑하고 공양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카라코트는 그 탕구트 쪽이 세운 서하라고 하는 왕국의 도읍지입니다. 서하. 옛날 역사서라든지 이런 쪽에는 서하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서하가 많이 나오는데 카라코트는 검은 물이라고 하는 흑수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흥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코트 역시 아주 용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고비 사막의 왕국으로 군림을 하기는 했으나 원체 강대한 징기스칸을 만나면서 결국 여러 차례의 싸움을 해서 징기스칸이
항복을 못 시켰는데 아예 그냥 물길을 돌려버렸다 그래요.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물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이 카라코트 자리에 가면은 그 왕이 그 우물을 파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우물을 갖다가 아주 깊게까지 봤지만 물길을 이미 돌려버린지라 물이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가족도 죽이고 최후까지 싸우다가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작은 군사 가지고도 징기스칸을 막아냈다 하니까 대단히 용맹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 성 안에는 큰 사원터가 4곳 정도가 있고, 이제 성곽 위에 성곽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지금 보이는 것이 서북쪽의 귀퉁이 성곽 위에 있는 바로 불탑입니다. 이제는 저것이 티베트 양식의 불탑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제 아실 겁니다. 티베트 양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게 위에 게 날아가 버리면 저게 복발인지 뭔지 이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양식이다. 탑의 높이는 저게 한 18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탑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카라코트 성곽 밖에 나가면은 또 하나의 작은 탑이 있습니다. 오랜 풍화작용 때문에 저것이 이제 한쪽이 무너지면서 안에 것이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거는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건데, 저 속에서 나온 것이 이제 공양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양불. 틀에다 자꾸 어떤 부처님 형상 같은 걸 찍었던 것 같아요. 찍어서 이제 여행객 혹은 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뭐 사막 지역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나들면서 항상 저기다가 이 탑에다가 글 올리면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뭐 부처님의 자비를 기원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서지면서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전부 다 저게 자그마한 것들이 공양불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코 이제 우리가 돈항까지 왔습니다. 돈항 막고굴 쪽에 와 있는데, 지금 멀리 보이는 것이 돈항 막고굴이고, 앞에 보이는 것이 입구 쪽의 사리탑 두 개입니다. 탑 형식이 조금 이상하죠. 티베트 양식 같으면서도 또 조금, 물론 뭐 저것도 많이 훼손됐다고 보면은 뭐 이제 티베트 양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쪽의 탑 형식이 그래도 완연하게 보입니다. 어떤 인도 쪽이건 아니면 그 네팔 형태건 아니면 티베트 형태건 어쨌든 서역 형태의 탑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탑 사이로 보였던 것이 북대불전이거든요. 막고굴. 근데 그 석굴인데 앞에다 이렇게 잘 이렇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마치 큰 5층 목불 탑전 같은 것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항 쪽에서 중국 쪽으로 성큼 다가다 보면은 장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다층탑, 공중에서 본 다층탑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중국 쪽. 저건 뭐 서역 쪽에서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태죠. 비슷한 것은 조금 없잖아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중국풍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중국의 영역이로구나. 예전엔 중국 영역이로구나. 지금은 무슨 뭐 티베트도 전부 다 중국 영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중국 영역이 아니라 옛날의 중국 영역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크로드가 어디까지 가야 맞겠습니까? 바로 옛날 당나라 때의 서울, 수도였던 장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서안이라고 그렇게 하죠. 서안에 가서 실크로드의 개척자와도 같았던 현장 스님과 연관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탑이 흥교사 가르침을 흥하게 했던 그러한 곳이다. 이런 것인데, 삼장공양탑이라고 한 겁니다. 저 탑은 바로 현장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공양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뭐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구법한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저기서부터 이제 그 인도까지 왕복 65,200여리 대단한 겁니다. 그 뭐 사막에다가 고원에다가 이거 뭐 참 엄청난 건데 그리고 이제 현장 스님이 나란다에서 유학을 하시고 나란다 사원에서 인도, 스리랑카 등등 전역을 순례를 하시고 다시 경전을 657부를 모시고 돌아온 데까지 걸린 시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아까 말했던 서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교사는 그 오로지 바로 현장 스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탑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중국의 탑 형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탑, 우리나라 탑을 본격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